특히 탄핵 반대 측에서는요, 이 벌써부터 헌재의 불공정성 그리고 편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 여전히 잦아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제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는 국내 학계와 법조계, 지역 인사 100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학교 석좌 교수와 주광일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도 포함이 됐는데요. 이들은 대한민국의 침몰을 가져올 이 대혼란을 피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는 것이라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헌재에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념 성향을 가진 재판관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 재판을 주도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을 부정하고 계엄은 곧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덮어씌워서 대통령을 부당하게 탄핵하는 것이 오히려 국헌을 문란한 내란에 해당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야권에서는 헌재 선고 이후에 제2의 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한 언론을 통해서는요, 대통령 일부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 불복 움직임을 모의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지금 야권에서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문화일보 보도 내용인데요. 이 강성 성향의 윤 대통령 지지자 일부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탄핵 심판 선고일을 겨냥해 실제 폭력 행사까지 모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화일보 취재진이 지난 20일부터 다수의 텔레그램 방에 잠입해 관찰한 결과 이 참가자들이 선고에 맞춰서 국회에 불을 지르자 이런 폭력을 암시하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이미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다. 폭동이라도 안 하면 뭘 해야 하느냐 이런 격양된 모습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약 600명이 참여한 한 텔레그램 채널은 이른바 탄핵 심판의 전략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구체적 실행 계획까지 마련했다며 실행 계획엔 이 주요 도시의 집결 후에 심판 당일 헌재와 국회로 행진해 대규모 봉기, 경찰 내부 붕괴 유도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관련해 오늘 민주당에서는 제2의 서부지법 폭동이 우려된다며 정부와 경찰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흔들기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그 어떠한 경우에도 사법부에 대한 도전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뒤에 이제 국회 마지막 변론에서 최후 진술을 하게 됩니다. 직접 자필로 그 진술서를 썼다고 합니다. 여기에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길지 정치권은 물론이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을 통해서 정계의 원로, 그다음에 학자 이런 분들이 권한 것에 가장 앞서 있는 거는 진솔한 대국민 사과였습니다. 그리고 여권 내부에서는 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하는 건 어떠냐? 물론 이제 임기를 단축한다는 얘기는 이번 탄핵 자체가 기각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여권 내에서는 그런 의견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패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공개적인 자리를 통해서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국민에 대한 사과 입장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기도 하거니와 헌법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 때문에 진정으로 이번에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는 모습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 이전에 비상계엄 직후의 담화부터 탄핵 심판 절차에서 본인의 의견 진술을 통해서도 실제 이 상황이 초래한 혼란과 국민적 충격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태도도 보는데요. 헌법소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고 본인이 이러이러한 탄핵사회에 이른 정도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런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한 국민적 사과를 하는 것은 탄핵 사유에 대한 마지막 어떤 최소한의 입장 표명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조건부 개헌 같은 경우에 일부에서 아마 그런 의견들이 있나 본데 적정하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이 탄핵 사유에 대해서 탄핵 재판관들에게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고 그 결정을 기다리고 존중한다는 입장 이상이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 어떤 개헌 내지 정치 행보에 대한 적극적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기대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헌법재판관들도 그러한 입장에 대해서 판단을 달리한 어떤 중요한 어떤 동기로 삼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네. 아마 오늘 저녁 7시에서 7시 반 정도 되면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이 있을 겁니다. 이 최종 진술은 지금 윤 대통령이 비록 직무가 정지되어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고 그렇기 때문에 엄연히 공적 기록입니다. 그리고 아마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디지털 아카이브가 돼서 기록으로 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대통령으로서, 자연인으로서가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진솔하게 이 비상계엄에 관해서는 잘못과 허물이 있었다는 것을 토로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해서 적지 않은 군인 또는 경찰이 본인들의 인생이 골절됐습니다. 사실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비상계엄이라는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분들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그분들에게 미안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좀 진솔하게 표현해 주십사 하는 개인적인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